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월 20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연휴 들어가는 마지막 날이죠. 화요일까지 이제 구정 연휴입니다. 그래서 푹 쉬시고 다음 주에 이제 빌 텐데요. 오늘 시장은 의외로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소가요 0.63%, 2395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0.71%, 717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침 시장보다 종가에 상당히 이렇게 강하게 올려붙었는데요. 끝날 무렵에 기관들이 좀 이렇게 매수에 가담하면서 시장이 확 돌아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 대금만 보면요. 오늘도 이제 연 3일째 거래소 그 거래 대금보다요. 거래소가 오늘 거래 대금이 4조 9천억입니다. 아마 이것도 기록일 것 같아요. 5조가 안 되는 경우는 아마 시간 외에서 거래가 되다 보면 5조가 넘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어쨌든 거래 대금이 뚝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6조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금액으로는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지만 거래소가 저렇게 거래 대금이 바닥 제가 보기엔 기록 같아요. 4조 단위는 모처럼 보는 것 같은데 코스닥이 그만큼 활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소에 비해서요. 오늘 이제 그래프 보면은요. 아직은 여기에서 상승세를 이어나가겠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 오늘 시장 이렇게 보면서 상당히 그 좋은 느낌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앞에 이 고점, 이 추세 상단을 아직은 뚫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에도 이제 상단에 부딪히면서 내려왔는데 어제 오늘 이렇게 양봉이 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외국 애들 매수 추세가 오늘까지도 그대로 이제 이어졌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오늘 이제 수급을 보게 되면요. 수급을 보면 이 외국 애들 지금 매수 우위가 계속 이어지는 이거가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 유럽 시장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보면은 외국 애들이 한 2,300억 정도 거래소에서 매수 우위했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한 2,400억을 팔았고요. 오늘 많이 오르니까 이제 팔았겠죠. 기관은 거의 똔똔 정도. 기관하고 외인들은 코스닥에서 약간 매수 우위했습니다. 전체 그림으로는 외국 애들이 오늘 2,300억 정도 매수해 줬는데 오늘도 아침에는 좀 이렇게 낮게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지 않다가 후반에 이렇게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요. 오늘 한 90만 주 정도 매수 우위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제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50만 주 매수 우위했습니다. 아마 종가에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종가 전에만 해도 90만 주 매수 우위였는데 대단하죠. 어제 470만 주 매수 우위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전체 거래량이 1200만 주인데요. 외국 애들 순매수 우위가 470만 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중심이 삼성전자 이렇게 쏠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지금 전체 시장으로 보면 체감 지수는 그렇게 좋지 않은데 삼성전자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강한 장이다. SK 하이닉스도 한 70만 주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른 종목들은 그렇게 티가 나게 산 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삼성전자를 사고 있는 시장인데요. 굳이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본다고 그러면 우리 시장 전체를 바이코리아를 하는 거 아닌가, 인덱스 그 매수를 하는 거 아닌가, 지수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그래프 어제 오늘 이렇게 분봉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기 10분봉이거든요. 3일째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려붙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구정 이후에도 이런 추세가 그렇게 쉽게 깨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 애들이 매수 우위하는 이 시장에서는 지수가 그렇게 빠질 수가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외국 애들 추세가 저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대체로 외국 애들은 한번 매수하면요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꾸준히 추세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환율이라든가 이런 여러 조건이 외국 애들이 들어올 만한 조건이다 이렇게 봤을 때 조금 더 구정 후에도 좀 이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월봉 제가 가끔 보여드리는데 월봉 그림 이렇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삼성전자 월봉인데 종합지수나 비슷하죠. 거래소를 이렇게 보면요 이런 모양입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그어보면 추세선이 이렇게 그어집니다. 근데 이 추세선이 아주 단단한 지지선이 되고 있죠.
이번에도 이제 여기 지지선에서 이렇게 양봉을 내면서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데 이런 걸 봤을 때는 확실히 바닥은 확인시켜준 그런 시장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거래량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시장의 힘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전체 시장을 밀고 올라가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외국 애들이 삼성전자만 이렇게 매집하듯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그 순환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소형주들 보면은요 아주 야무지게 오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오늘 또 제가 그런 종목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틈새 시장에서 전체 시장은 재미가 없지만 그래도 아주 그 탄력 있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 찾아보면 꽤 많더라.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좀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시장 전체가 안 좋더라도 부지런하게 종목을 개발해 나가면 그런 데를 또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게 또 우리 시장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고객기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기타금은 45조 6천억 크게 변동 없습니다. 전체 흐름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추세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이렇게 개인들 계좌에서 현금들이 빠져나가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에 이제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 쪽은 금년에 이렇게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말에 나갔던 돈의 한 절반 정도는 이렇게 좀 들어오고 있죠. 그나마 좀 다행이다 싶고요. 다음에 이제 해외 시장 보게 되면요. 다우가 어제 마이너스 0.76%입니다. 그림 보면 이런 모양이죠. 3일째 이렇게 음봉이 나면서 빠지고 있는데 어제 그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다고 그러면요. 그 연방정부 부채 한도가 31조 한 5천억 정도 되는데요. 아마 공화당 반대로 지금 승인이 안 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물론 이제 2월 5일까지는 연방정부가 임시로 이렇게 운영할 수는 있다고 그러는데 승인이 안 난다는 거는 이제 부도가 난다는 이제 그런 얘기다. 그래서 부도 얘기가 어제 미국 시장에서 얘기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 그 월가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그 월가 황제라고 하는 JP 모건 회장 제이미 다이먼이 기준금리가 5%까지는 갈 것이다. 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시장에 좀 영향을 줬다고 그래요. 지금 이제 그 얘기 나온 것 중에는 6%도 가능하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면서 시장에 심리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많이 빠지면서 미국 시장은 그래프 모양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유럽도 어제 이제 유가가 올라간다는 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하루 이렇게 강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독일, 프랑스 그래프가 다 비슷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급등을 한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조정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돼요. 니케이는 오늘 현재 0.56% 올라줬습니다. 여기도 이제 금리 그 인상 얘기를 약간 비쳤다가 다시 동결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민감하게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도 보합이고요. 상해 0.76% 대단히 좋습니다. 항생, 홍콩 지수도 이렇게 유럽 시장하고 비슷하죠. 달러 약세 이런 영향이 지금 유럽, 중국, 우리까지 이렇게 영향을 좀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요. 오늘 그 오스템 임플란트 혹시 갖고 계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8.5% 올라줬는데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많았었죠. 횡령 얘기도 나오고 또 오너 관련해서도 좋지 않은 얘기들이 많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상당히 고생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요. 오늘 이제 8.5%가 올라줬습니다. 뉴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KCGI 강성구 펀드에서 오스템 임플란트 지금 지분을 한 6.5% 확보하고 나서 경영에 자기들이 간섭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발표한 그 내용을 보니까요.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가 지금 주가보다 앞으로 거버넌스 쪽 그러니까 지배구조 요거만 조금 손을 보면 지금 주가의 한 2배에서 5배 정도도 갈 수 있는 주식이다. 우리가 경영 관련해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 그래서 오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오스템 임플란트의 그 오너 리스크 이것 때문에 주가가 사실 많이 못 오른 그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이제 강성부 펀드가 이렇게 강력하게 대처를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경영에 있어서 오스템 임플란트는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글로벌로 봤을 때는 한 4위 정도 되는 임플란트 업체입니다.
중국 시장 점유율로 보면 1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프리미엄을 줄 만한 사업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오너 리스크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안 좋은데요. 강성구 펀드에서 얘기한 2배에서 5배는 갈 수 있다 하는 이런 가능성은 조금 시장에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아요. 오늘 8% 넘게 이렇게 올라줬는데요. 그래프로 보면 앞에 고점을 이렇게 힘있게 어제 오늘 이렇게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가를 내면서 이렇게 날아가는 주식은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버텨보자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이 가격대에 이렇게 강하게 올려가면서 물건을 가져가는 세력이라는 것은 이보다 훨씬 높은 가격 그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신고가 내는 종목은 아무튼 일단 좀 팔지 말고 지켜보자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보다는 못하지만요.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덴티움도 오늘 1.8% 올라줬습니다. 그래프 보면 비슷하죠. 앞에 고점을 이렇게 힘있게 뚫면서 신고가를 내면서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덴티움은 국내에서는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에 이어서 2위 정도 되는 회사고요. 중국 시장에서는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스템보다는 조금 못한데요. 덴티움은 제가 보기에 또 베트남 쪽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쪽에서 또 점수를 좀 후하게 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두 종목 다 실적이나 여러 가지가 앞으로 이제 중국 시장이 이제 임플란트 시장은 아주 초기 국면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높다. 아마 강성구 펀드가 그런 성장 가능성을 높게 받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스템 지분 이렇게 들어온 거는요. 이미 그 살 때 가격보다 제가 보기에는 한 20% 정도는 수익이 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은 임플란트 관련해서 좀 주목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이제 제가 그 최근 시장이 전체 시장은 올라가기 어렵고 소형주 쪽으로 각자 이렇게 플레이하는 종목들이 일종의 이제 세력주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종목들이 틈새 시장에서 좀 수익을 내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스바이오메드, 삼천리 자전거 이렇게 두 개 추천드렸었는데요. 한스바이오메드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사고를 냈던 종목이죠. 아마 내용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프로 보면 10,000원대 이하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2년 넘게 적자를 했고 사고를 냈고 400억짜리 소송이 났는데 거기 충당금이 다 이미 반영이 됐고 앞으로는 홀가분하다 이런 얘기고요. 2년 적자 끝에 작년에 간신히 한 10억 넘게 흑자를 내놨습니다. 이제 기존에 매출액의 한 40%를 차지하던 여성들 가슴 보형물 벨라루스라고 그러죠. 그쪽 그 매출이 뚝 끊기면서 고전을 했는데 최근에는 민트라고 그래서 이렇게 피부를 당겨주는 그런 것인가 봐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쪽에서 미국향 수출이 아주 잘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벨라루스 마이너스 분을 다 이렇게 충당하고도 이렇게 흑자를 냈다 이런 얘기인데요. 중국에도 투자하고 있죠. 거기 합자법인도 있고 아마 거기도 잘만 되면 굉장히 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스바이오메드는 정상화만 된다고 그러면요. 이게 한 2, 3만 원은 항상 유지가 됐던 종목이거든요. 그다음 아이템이 좋고 기술이 좀 앞서 있고 뼈 이식제나 이런 것도 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횡보를 했습니다. 사고 때문에. 주봉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때가 2018년 9월 17일 날 32,650원이었네요. 그러니까 3만 원대에서 9,000원까지 왔다가 지금 이제 12,000원 됐습니다. 주봉으로 보니까 그렇게 크게 오른 건 아니죠. 이제 바닥을 탈피하는 신호를 보내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고개를 이제서 이렇게 쳐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은 제가 10년 넘게 꾸준히 매매를 해서 재미를 봤던 종목인데요. 최근에 와서 이렇게 아주 혼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랫동안 횡보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올라간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한 2만 원 정도까지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때까지는 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 매물대가 이 가격대거든요. 12,000원 요 가격대예요. 앞뒤로. 여기를 훌쩍 벗어나게 되면 주봉으로 봤을 때 그 위로는
매물이 두텁지 않습니다. 아마 이거 못 견디고 다들 팔고 나가셨을 것 같아요. 기존 주주들은. 지금 들어온 투자자들이. 그저께 이제 전환사채 그 한 35만 주 상장했거든요. 그 친구들이 아마 10,000원 정도에 받았는데 벌써 한 20%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아요. 그거 상장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조금 수상하다 싶고요. 어쨌든 이 종목은 이미 또 가지신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던데요.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한번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새로 들어가도 되지만 가지신 분들은 여기에서 팔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삼천리 자전거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렇게 찔벅찔벅해서 한 10% 정도 올려줬습니다. 그건 한 10일간 올랐지만 오른 것으로 따지면 한 7, 8%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래프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근데 추세적으로 한 3달 동안 이렇게 꾸준히 바닥을 올리면서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죠. 이런 걸로 봤을 때 이것도 약간 세력주 냄새가 난다. 누군가가 화끈하게 지금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찔벅찔벅 이렇게 사가는 거 아닌가 제 생각입니다. 세력주 냄새가 납니다. 그런 얘기죠. 요 매물대가 집중된데 여기를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 한 10,000원까지는 그냥 훌쩍 갈 수도 있는 한 20% 정도는 단숨에 올라붙을 수 있는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실적이 한 2년, 3년 전에 비하면 작년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금년에 이제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원래 이 자전거라는 것이 봄철에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그보다 조금 앞선 겨울에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요.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주봉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맛이 있다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급등을 해주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좀 완만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또 모르는 호재거리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종목도 좀 같이 주시해 보자. 삼천리 자전거나 한스바이오나 모두 시총이 1,000억 조금 넘는 소형주입니다. 구멍가게란 얘기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에는 뭐 그런대로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종목들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잘 아는 종목이라서 추천을 드렸는데요. 이런 류의 주식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그 일야라는 종목도 한번 추천드린 적이 있는데요. 워낙 리스크가 커서 제가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 종목도 제가 800원, 900원대 눈치를 채고 이게 누가 매집하고 있다. 세력주다. 실적이나 기업 내용은 형편없지만 상패 직전까지 갔다가 거래 정지됐다가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을 이렇게 봤을 때 주가를 누가 매집해서 이렇게 올리고 있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추천드리고 나서 한두 달 내에 한 2배 넘게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하신 분도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조금 애매한 국면이죠. 지금 1,400원이니까 밑에서부터 따지면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런 건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 주식이에요. 요게 51선 수급선이라고 하거든요. 요 51선은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선이 이렇게 살짝 고개를 숙였는데 여기 21선 위로 이렇게 올라주면서 51선 이번에 반등이 된다고 그러면 또 어떤 세력이라고 그래야 될지 주 매집자라고 그래야 될지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 하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좀 같이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이렇게 추천드린 종목들 중에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이요. SPG도 작년에 한 2배 올랐고 일야도 2배 올랐고 덴티움도 한 4, 50% 올라준 것 같고요. 몇 개 종목 이렇게 됩니다. 근데 공통된 게 대형주들은 기껏해 한 20, 30% 올랐지만 소형주들은 이렇게 오르면 2배씩 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시장이 답답할 때는 대형주만 쫓지 마시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중소형주도 자기가 좀 이렇게 정보도 좀 취합을 하고 기업 내용도 좀 이렇게 알아보고 하면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종목을 다 대형주로 하는 것도 저는 재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전부 이렇게 좀 세력주라든가 소형주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서너 종목을 한다고 그러면 한 반반 정도 대형주 묵직한 믿음직한 종목 한두 종목에 한 두세 종목을 좀 가볍고 탄력 있는 종목으로 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구정 셀 텐데요. 저도 이제 나이가 한 살 더 먹게 됩니다. 제가 58년 개띠인데
이제 노인으로 이제 접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마음이 젊죠. 유튜브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그 유한타 분당 지점에 제가 투자 권유인으로도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스타 대접 받고 있습니다. 해외여행도 이렇게 보내줘서 갔다 오고요. 거기에 이제 제가 지점장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아주 그 친한 그런 점포입니다. 그래서 혹시 투자 조언이 필요하시면 거기에 계좌를 트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이렇게 미력 하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유념하시고요. 구정 잘 보내시고 또 내년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내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